재밌다면 너무 말이 과한가요? 즐거웠습니다. 아주. 어제 갈등한 두 분이 오늘까지 갈등이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들, 어떤 발언들이 오늘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지지층들 상대로 쇼하러 가는 것은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예. 6월 4일 이후에 주민소환 대상감이다.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그 직이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니까 본인 돈 내고 밥 먹어야죠. 자기 지지층 상대로 쇼한 거라는 말이 좀 심합니까? 아니면 돈 내고 밥 먹으라 도지사도 이 말이 좀 심한가요? 주민 소환 얘기가 심한가요? 제가 보기엔 뭐 둘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문제예요. 밤샘 토론을 해도 결국 결론이 안 날 만한 그런 문제인데 야당 대표가 잠깐 지사 만나고 한 30분 얘기해서 도지사의 소신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쇼에 불과했고 그다음부터는 홍 지사도 그렇고 문 대표도 그렇고 각자의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홍 지사 말대로 일회성 이벤트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는 게 만일에 정말 서로 어떤 정책을 조율하고 어떤 결론을 내고자 했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어디 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30분 이야기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미리 홍 지사의 정책 브레인들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표의 정책 브레인들 그 새정치연에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만나가지고 예, 우리 그렇죠. 지사하고 대표하고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그다음 이야기할 것인가를 전부 다 조율을 해서 결론을 일단 내놓고 안 되는 거는 제껴두고요. 그거는 뭐 아까 말씀대로 며칠을 밤새도 안 되는 거니까 우선 되는 것만 서로 이야기가 도감이 되는 것만 일단 주제로 내놓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홍 지사하고 문 대표는 만나서 아주 큰 정치인 같이 이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해봅시다. 이야기로 끝내야 돼요. 그렇게 전혀 그런 준비 과정 없이 가는 길에 들러 30분 이야기한다고 이게 며칠 세워 밤새 이야기할 게 그 의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의견이 두 사람이 쇼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뭐 사실 쇼다라고 이제 홍 도지사가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경상남도 내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표가 날아가도 내가 날아가는데 당신이 아무런 대안도 안 들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약간 뭐 표현이 과장이 될지 몰라도 밤나라 대추나라 무상급식 원칙에 대해서 몇 명, 22만 명을 다 먹여라. 뭐 6만 6천 명만 먹이는 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진지함을 갖고 내려온 게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진지하게 온 게 아니고. 진지함을 갖고 내려왔으면 나름대로 한 페이지라도 놔두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나 이런 대안 가져왔는데 지사 생각은 어떠시오? 예산을 이쪽 예산을 이쪽을 준다든지 뭐 누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이 나름대로의 생각은 좋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걸 좀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논의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난 지금 이래서 가겠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보고 얘기한다 하니까 홍 도지사도 똑같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고 저기는 작은 지자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에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대통령 되시려는 분이면 내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스터디 공부하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의 발단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630억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 경남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돼서 감사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경남도 교육감이 감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 못 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경남도 교육감을 최소한 문재인 대표가 사전에 좀 만나서 감사를 좀 받아라. 그래야 뭐 우리가 와서 예산을 좀 주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최소한도 요 정도 노력은 사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이 가가지고 그냥 홍준표가 누굽니까? 천하의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소신은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30분 얘기해서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문재인 당대표로서는 너무 선언적이고 너무 홍보에 좀 열을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발언이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 이제 이 얘기 한번 보시죠. 저기 네. 도청에서 본인 돈 내고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가 원래 저 원래 돈 내고 어떻습니까? 도청 판공비 구내식당에서 쓴다는 거죠. 판공비. 돈 내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공비 쓰니까 왜 판공비 쓰냐 이 말인데요. 예. 그러면 이걸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하고 아니 도청에서 예. 예. 도청 구내식당에서 돈 내고 먹으라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어떻습습니까? 돈 내고 먹죠. 돈 내고 먹습니까? 예, 당연히 도지사든 뭐 도청 직원들 전체는 네네. 식권을 그리고 사서 식권을 아니면 먹고. 월급에서 제하든지. 하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미 돈 내고 먹는데 왜 돈 내고 먹으러 그러니까 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우리 여기 그 채널A 구내식당에 전부 다 직원들 돈 내고 먹더라고요. 예, 저 이제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가 되든가. 예, 네, 그런데 똑같은 얘기죠. 월급에서 아니 공제가 또 되는 그걸 거죠. 떠나서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지 그걸 업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도지사도 업무고 학생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학생이 학교에 무슨 일하러 가거나 뭐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하고 도지사의 그 일하러 가는 업무를 갖다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 있고, 그다음 저기 학생들의 그 무상급식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그런 법이 국가공무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거고요. 예. 그런 업무를 서로 처리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 홍 지사도 돈 내고 밥 먹으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돈 내고 밥 먹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논리에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마치 듣는 사람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예. 저는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우리 홍 도지사님이 내놓은 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 방향 설정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 방향이 잘 됐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배고픈 70년대는 무상급식이 교육을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일지 몰라도 지금은 세계 경제 12위, 13위니까 무상급식을 22만 중에 절대 빈곤 6만 6천 명에는 주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돈을 내면서 밥을 먹으라. 그 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걸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목표 설정은 잘 됐지만 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거칠었다. 뭐가 거칠었냐? 교육 바우처를 50만 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를 주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조금은 약간은 익스페리먼트, 소위 말하는 실험이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소득 수준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의 교육 바우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그 어떤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거 감사받으라 했는데 안 한데, 남이 보기에는 약간은 홧김에 뭐 하는 식으로 감사받으니 하겠다 요런 그런 측면도 부분을. 있을 수 있겠는데 대체로 세 분 말씀이 지금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표께서 조금 쇼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 비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대하는 홍준표 지사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인사, 조직, 예산권을 모두 갖고 있는 도지사로서 야당 대표에게 대안을 갖고 오라거나 의회 핑계를 대는 모습은 무척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일개 얘기는 도지사고 저기는 대권 후보인데 뭐 오시려면 대안도 좀 갖고 오셔야죠. 이 말이 대안 갖고 와 이렇게 건방지다고 얘기합니다. 건방진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거기에 그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다 했던 분이에요. 뭐 그리고 새누리당의 뭐 잠룡으로서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오만하다 어쩌다 이건 사실 대변인 논평에 불과한 거고요. 그거는 뭐 아니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 사실 야당 대표로서 밑에 이제 위의장 밑에 정책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경남도의 상황 같은 것을 연구해서 대안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들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문제인 것 같고, 정청래 의원 발언도 그래요. 정청래 의원은 그냥 허공에다 지금 비난을 쏟아내려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말이 무게감을 가지려면요, 주민투표 해라, 지면 내가 의원직을 내놓겠다. 아니면 당신이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걸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무상급식 논란이 지금
교복까지 갔습니다. 무상교복. 네. 문재인 대표가 무상교복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래 저는 그걸 네. 볼 때 예. 문재인 대표 발언을 조금 더 나가면 있죠. 예. 그 부모들은 애기만 놔라, 예. 낳아라. 모든 건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다. 마치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나치 시대 때 있죠. 밥도 주고 옷도 아니요, 주고. 그게요. 예. 그 순수한 의도로 나왔으면 좋은 건데 나치 시대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독일 국민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애기만 놔라.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 그게 결국 국가의 집단주의. 이걸로 흐르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모든 복지는요. 어떤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그 어떤 그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대권을 노리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상교복 선심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무상교복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냐면 성남시장 이재명 봐라. 당신하고 똑같이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똑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랐지만 진짜 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복까지 주고 있는데 당신 뭐 때문에 630억이라는 걸 이쪽으로 내가지고 중불나게 무슨 교육 바우처로 쓴다고 하느냐. 교복 주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지금 비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이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예.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오만이 왜? 오만하다. 예. 문재인 대표가 10주 지금 야당에서 제일 높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권주자 가능한 예비 대권주자 중에서 가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높습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금 지사는 5.7%밖에 안 되지만 예. 지금 대선이 시작된 게 아니고 저게 어느 판에 어떻게 뒤집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한낱 도지사가 야당 대표 대통령을 바라보는 자기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하는 얘기는 내일을 모르고 하는 얘기. 내일 모르고 한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교복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대안도 없이 쇼했다 이런 여론이 지금 세 분은 비슷한 얘기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지지율 1등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 더 당길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먼저 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거둬서 예. 문재인 당대표가 1등을 했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3개월 동안 지금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론조사 그 수치를 가만 들여다보면 문재인 당대표가 24%에서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29%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라든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표심까지 합하면 한 45%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29%고 야당의 대권 잠룡들을 합치면은 45%만 15% 정도의 갭이 생겨요. 즉 중도층의 표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당대표가 계속 집토끼만 챙기는 여당과 각을 세우는 정책만 계속 했다가는 이 중도층을 껴안는 행보에 큰 문제가 생긴다. 즉 당내 경선에서는 1등을 하겠지만 과연 대선에서 중도층 껴안지 못해서 결국 패배할 거 아니냐. 요 말을 좀 유념해서 중도 정책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토끼만 챙긴다는 데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토끼 챙기면은 밖으로 예를 들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박지원 같은 사람을 좀 안아야 되는데 안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 생각적으로 뛰어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뛰어나가면 호남에 대한 너무 예우가 너무 없다. 이런 자기 식구를 잃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토끼 알겠습니다. 챙기보다 대권을 염두에 댄 광폭 정치로 지금 마음이 너무 두 번 말씀 들어보니까 집토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부가적으로 중도층도 끌어안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뭔가 묘수를 내시겠죠.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